안녕하세요. 캐나다의 마이너 한 년을 담아보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어요. 저는 온지 오래된 사람도 아니고 아직 수박 겉핥기 시기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루하루 느끼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도서관을 갔었는데 바로 앞에 겉으로 보면 성인인데 막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거예요. 한 친구는 이번 주에 나 생일이라고 계속 그러면서 막 통화를 누구랑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계속 반복적인 건 이번 주가 내 생일이라고 그러고 한 친구는 너 너무 시끄럽다고 여기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말리는 그거를 계속 반복하는 두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겉이 청소년 혹은 어른 사이인데 근데 얼굴이 다운 증후군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자폐아 쪽에 가깝겠다. 생각을 했죠? 근데 저는 사실 그 친구들이 너무 예뻤어요. 귀여웠어요. 뭔가 되게 자연스럽다고 해야 될까? 그리고 제가 반가우면서 당황스러웠던 게 뭐냐면 한국에서는 그런 친구들을 자주 볼 수 없었는데 여기서는 보기 쉬운 장소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면서 처음에는 캐나다에 자폐 스펙트럼인 친구들이 비율이 좀 높은가? 라고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왜냐면 제가 구직을 할 때도 저의 경력 때문에 뭔가 교육 쪽으로 이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냥 대놓고 자폐 스펙트럼 관련한 경험? 혹은 아예 그걸 이름으로 건 교육기관도 있고, 근데 그게 또 부자 동네인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약간 이 뭐지?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긴 했어요. 왜냐면은 저는 그전에 대안학교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처음 들어올 때 서로를 맞춰보는 의미로 학생이나 학부모님들하고 따로 상담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알게 된 것과 듣게 된 게 뭐냐면 한국에서는 부모님들이 쉬쉬를 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 자폐 스펙트럼이 경미할수록 더 쉽게 숨기기가 용이하겠죠, 어릴 때는. 어려서 그렇다라는 식으로 그렇거나 혹은 조금 정도가 있는 친구들인 경우에 특히 본인의 직업적 지위가 있으신 분들이 더 그런 거를 가리고자 대안학교에 보내시거나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조금 너무 학부모님이 저희랑 소통이 되고 하셔야 되는데 그게 너무 방향성이 안 맞아서 그분은 이제 저희랑 함께 하지 않긴 했는데 아빠가 교수셨는데 아이의 그런 성향을 억누르고 되게 엄하게 다루시는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그게 조금 역력히 보이는 그런 것들을 조금 느꼈었기 때문에 여기는 그런 친구들을 조금이라도 다뤄봤던 그런 경력 자체도 높게 평가를 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다루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또 캐나다가 뭐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의 비율이 높은 게 아니고 그들이 자연스럽게 클 수 있는 환경이 확실히 다른 거예요. 여긴 전혀 쉬쉬하지 않고 자폐 스펙트럼의 그 범위도 굉장히 넓게 측정을 해서 그 경미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정부 지원이 나오나 봐요. 왜냐면은 그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게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이가 어렸을 때 경미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좋아지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치료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 그런 부분에서 여기는 지원적인 부분이나 인식 자체도 여기는 굉장히 다양성이 중시되는 사회라서 자폐 스펙트럼도 신경성이 좀 다르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뇌의 다양성이랄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걸 오픈해서 이 친구들을 교육하고 연구해서인지 연구가 잘 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다 까놓고 정직하게 그 친구들의 지금 그 스펙트럼 중에서도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게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도서관에서 본 친구들도 진짜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야. 우리나라는 그런 친구들이 기죽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느꼈어요. 왜냐면 그 친구들도 아무리 몰라도 사람이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조금 우울해져 있고 이런 것들이 저는 좀 느껴졌었거든요. 왜냐면은 그렇게 반겨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닌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그냥 그 친구들 자체가 존재하는 게 너무나 편안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가 봤던 건 뭐냐면 그분이 실제 부모님이신지 자원봉사자분이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했던 같이 있던 두 아이가 있었고 한 분이 계셨는데 인종이 달랐어. 그래서 이분이 입양을 해서 키우시는 분인 건지 자원봉사이신 건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틈틈이 이 친구들이 너무 사랑스럽다라는 표정으로 장난을 쳐주시고 하는데 그냥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캐나다의 모습이 너무 좋은데 그래서 그런 걸 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분 면접 봤던 학부모님의 직업이 교수셨잖아요. 근데 유튜브에 그게 뜨더라고요. 과학적으로 이제 외국에서 연구 결과 자폐 그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과 체계화를 잘하는 유전자가 연관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알고 봤더니 자폐 스펙트럼 있는 친구들의 부모님들이 보통 그 체계화를 잘하는 유전자를 가진 분들이어서 직업이 보통 되게 좋아. 근데 사실 그냥 쉽게만 생각해도 일론 머스크가 아스퍼거 증후군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폐 스펙트럼 중에 하나잖아요. 여기는 그냥 그 속해 있는 걸로 규정을 하던데 사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원래 자폐아 중에 천재들이 있고 특히 일론처럼 아스퍼거 증후군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회화가 안 돼서 자기가 집중할 수 있는 거에만 더 집중을 하기 때문에 성공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가능성도 안고 있고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가능성으로 보지는 않잖아. 약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마 한국에도 갖고 계신 자녀분들이 계실 텐데 이제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계시다면 상관이 없는데 좋은 시설에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는 시설에만 묶어두는 게 아니고 사회 환경이 자꾸 얘네를 밖으로 끌어내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거를 막 이상하게 보거나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력이 되신다면 이쪽으로 오셔도 되지 않나라는 거를 왜냐면 일반적으로는 직업이 좋으실 테니까 혹은 이런 세계가 있다라는 것도 알려드리고는 싶었어요. 캐나다의 이런 면들을 조금 알리고 싶었어요. 저는 조금 이런 면들을 보면서 와, 선진국이 맞구나라고 느낀 점들이 있거든요. 저는 조금 이런 데 더 영감을 받긴 해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마이너 한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필요한 정보들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